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 오늘 좀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6년은 좀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주술이라는 게요. 제가 주술 일을 하기 이전에 좀 종교적인 그 성장이 굉장히 좀 길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길을 가셨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가장 큰 장로의 교, 이제 기독교. 거기 이제 수제자로 계셨던 저희 아버님.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상당히 저하고는 인연이 깊은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이외에도 참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너 살, 한 3살, 4살 때부터 거의 1000번 가까운 똑같은 꿈을 꿨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다가 은빛 거미줄에 걸려서 땅에 곤두박질 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꿈을 계속 꿨었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는 거의 꿈을 못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흔히 말하면 뭐 귀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갈 때 제 경험들이 그 연구를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수도사들 있죠. 수도사들이 다 겪었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조롱하거나 뭐 뻥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알아요. 그런 반응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전생이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제 전생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신적인 존재 있죠. 그런 존재였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20살 때 거의 이제 빙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진짜로 막 그거 있죠. 13살 때부터 한 7년 동안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빙의가 돼서 이제 아마 그때 빙의 됐으면 정상적인 삶은 아마 살지 못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오후 9시인가 10시인가 잠든 것도 아니었어요. 천사 2명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데 천사가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상체만 그 왜 온 방안을 가득 채운 빛이 아니고 자체 발광 하얀색, 진짜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랑 또 그 봉이 가로로 딱 중간에 떠 있는데 중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천사하면은 막 날개 달리고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제가 본 천사는 어떤 거는 물건에 가까웠고, 그 봉 있죠, 봉, 두꺼운 봉, 지휘봉처럼 이렇게 굵은 지휘봉처럼 그게 가로로 허공에 떠 있었고, 또 하나는 상체만 마치 저기 그 블레이저 같은 거, 그런
상의만 있는 그 모습. 근데 그게 엄청 빛나요. 신기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인지 물건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공유하는 거는 저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저랑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이 혹시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이야기들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건데 보통 저주 의식을 하거나 저주 주술을 직접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분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사법 시스템이 참 불공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참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지지난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억울하게 막 이 폭행, X 폭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을 또 고소를 해요. 꽃뱀이라고. 아니면은 이제 뭐 사기네, 무고네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이 세상 살고 싶겠습니까? 강제로 당한 것도 진짜 지옥 같은데 그 기억이 가시기 전에 수사관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 수치스럽고 오히려 또 자기가 가해자로 또 몰려가지고 고소까지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 주술이나 의식을 보통 그런 분들이 변호사비 많이 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가해자로 오명을 누명을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돈이 엄청 많았으면 빵빵한 변호사 써가지고 제대로 일했겠죠. 근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보호가 되고 돈이 별로 없으면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졸업할 때 논문이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도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 법치주의가 결정이 되지 자본주의 따로 법치주의 따로는 아니더라고요. 변호사가 뭐 공짜로 줍니까 누가? 또 공짜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공짜인 경우는 또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마 저처럼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방송하신 그분들이 아마 다 피해자들이 방송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시스템이 좀 웃기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저주된 의뢰를 하신 분들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금전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직접 저주를 거는 방법. 물론 이제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방법이라도 알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서 그래도 좀 한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채널에서 영상을 제가 올리는 게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영상을 어렴풋이 보면은 따라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살 날리는 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왜냐면 야외에서 화살 쏘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인형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이 저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해서 이제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어떤 거는 무료로 올라갈 거고, 어떤 거는 유료로 올라갈 거예요. 유료로 올라가는 거는 퀄리티가 좀 높고요. 무료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잘 알려진 거지만 잘 알려진 거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올라갈 영상은 신목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 그걸 올릴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이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누가 딱 들어도 이거는 한번 들으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알아볼 수 있겠네 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고대 주술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의 방향성과 목적에 맞지 않은 건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2026년은 이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채널의 본인의 목적에 맞는 영상들만 올라갈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끔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의 괴담 이야기 있죠. 괴담, 그런 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 신의 섭리에 대해서, 또 그 신의 섭리를 추상적인 어떤 그런 뭔가 이 원론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교과서 누가 낭독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구나, 그런 현실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뭐 시각화라든가, 그다음에 그거의 근거 원리인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서양에서 오랫동안 이미 일반화된 그런 유유상종, 아니면 Feather Flocks Together라고 해서 털 같은 애들은 한 곳에 보인다, 뭐 그런 유유상종, 동양과 서양과 한거 없이 참 신기하게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이제 정립되어 있는 그런 이제 원칙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 신목은 알아보는지, 그리고 왜 신목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 찾았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단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은 유료로 공개가 됩니다. 사실 제 채널을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독할 정도면 저는 찐 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오남용 하신 분들은 그분들 대부분은 돈 안 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유료를 올리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오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의 섭리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말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는 전달 방법과 또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게 맞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들었을 때 한 명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목적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후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참 극명한 비대칭형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곳, 거기는 참 그렇게 붐비지가 않고,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지옥이라는 곳, 미어 터지다 못해 천장에도 사람들이 박혀 있고 벽면에도 박혀 있고 땅 바닥에는 틈없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뿐인가요? 우리는 이미 물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차원 우주론을 익히 알고 있죠. 그게 뭐 정설은 아니지만 거의 정설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도 하지 않습니까? 수학 천재들이 밝혀내는 이 증명에 따르면 충분히 다차원 우주론은 설득력이 매우 강하다. 이거는 제가 이미 예전에 고도자의 길을 갈 때 공부했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차원 우주론에 기반해서 사회 세계는 다양한 곳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물리학을 공부했으니까요. 전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2년 가까이 떠돌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 책도 당연히 보게 됐죠. 그래서 직접 제가 사회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천국하고 지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이게 뭔가 2차원론적, 3차원론적으로 공간에 한정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의 다변화를 저는 사회 세계에서도 체험을 했습니다. 죽고 나면 이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 다양성이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더랍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과학과 주술은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겠다는 얘기죠. 선택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막 변화무쌍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인간의 몸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 물론 저 같은 존재는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그 감정을 극복을 했죠.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왜 내가 여기 갇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왜 태어난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나의 선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택이 고통만 있으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아마 인간의 몸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고통과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죠. 제가 구도자의 글 끝에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창조신이 저를 굉장히 재미있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매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하늘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행복이 막 넘쳐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도 제 왼손에는 커피 한 잔 들려 있고요. 1,5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커피 한 잔의 행복. 그거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승을 살면서 고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죠. 캔커피 한 잔에 김밥 한 줄에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먹으면서 흔히 말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은 반 이상은 깨달으신 겁니다. 그분은 아마 매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할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가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런 상대적 비교는 사실 물리학 법칙에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증명됐잖아요. 아인슈타인 상대성의 원칙. 근데 사회세계는 우리가 이승에서 어떻게 무엇을 주로 즐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남을 비방하고 무고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는 일을 주로 한 사람은 그런 종자들이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분들 계시죠. 흔히 말하면은 이승에서의 5, 6, 7정 수많은 인간적인 그런 갈등들을 즐겼던 분들,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분들, 그분들은 이제 믿음에 따라서 여기에 그대로 남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요. 제가 봤더니 해만 뜨지 않지 이곳에서 생활이랑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고요. 100년입니다. 100년 안에 뭔가 자신만 어떤 타겟점을 찾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기화가 되는 거죠. 2026년은 본격적으로 주술에 대한 이야기, 고대 주술에 대한 이야기, 역사, 기술들, 그리고 아마 유료 컨텐츠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냥 공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2026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